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7월 7일 소서인 만큼 굉장히 날씨가 덥죠. 밤사이에는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더위 꼭 조심하시고요. 이 무더위 속에서 속 시원한 미래 대책은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셔야겠죠. 또 인생설계의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성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성군 전문가님께서는요,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경영인이라면 한 번쯤은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회사는 어떡하지라는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경영인 또 핵심 임원이 부재할 때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강의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장마도 좀 많이 오고요. 바깥의 날씨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날씨뿐만이 아니죠. 경제도 아주 안 좋습니다. 이 경제가 안 좋을 때 제일 머리가 아픈 분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경영인 아니겠습니까? 자, 경영인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머리를 좀 식히고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인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돈이 많다? 뭐 대표? 임원? 그런데 요새는요, 경영인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렵다, 힘들다, 머리 아프다 이걸 거예요. 자,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들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필요한 게 바로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인들이 과거에는 CEO 정기 플랜이라고 해서 많은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바로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릴 내용은 종신보험이 아니라 바로 정기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종신보험하고 정기보험의 차이점을 먼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점은요, 제일 큰 것은 바로 보장 기간입니다. 자, 일단 경영인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해서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은 기간을 정해놓지 않는 그런 특색이 있죠. 언제 가입하고 뭐 그 다음 날이든 10년 후든 20년이든 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100년 후에 그러니까 관계없이 언제 돌아가신다고 사망을 해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종신보험이고요. 반면에 이 정기보험은요,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내가 필요로 할 때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 사망하실 경우에는 계약한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게 바로 정기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보장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망 시 보험금이 발생을 하면 사망 시 바로 보험금이 발생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정기보험도 발생을 하는데 이게 바로 설정 기간 내에서만 하면 되고요. 그 설정 기간이 지나가면은 못 받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보험금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정기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놓으니까 10년을 정해놨으면 보단 20년이 정해놓은 게 좀 비싸겠죠.
그렇게 기간이 길면은 좀 비싸고 기간이 짧으면 쌀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보험료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종신보험이 아니라 바로 정기보험을 이용한 경영인들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러면 경영인 정기보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경영인 정기보험은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세 가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 제일 큰 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법인이 계약자가 되고요. 피보험자는 그 경영인인 대표라든가 또는 임원이라든가 아무튼 그 회사에 속한 그런 임원이 그 피보험자가 되고요. 수익자는 당연히 법인이 되겠죠.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면 보험료를 내게끔 되겠죠. 회사에서 법인에서 계약자인 거에서 보험료를 내게 되면 이렇게 보험료를 내면 이 보험료가 전액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 비용, 왜 비용 처리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 이 경영인 정기보험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 사망하거나 이렇게 유고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렇게 유고 발생 시에는요, 바로 대표든 임원이든 바로 유족에게 정해진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죠. 만약에 이 경영인 정기보험이 없으면 대표라든가 임원이 돌아가셨을 때 회사에서 뭐 특별한 자금을 따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시면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위로금도 위로금이지만 또 상속세 이런 것도 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물지 못해서 기업이 도산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만약에 그런데 사망을 안 했어요. 사망을 안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도움이 있느냐. 바로 이 경영인 정기보험의 좀 특징이요. 여러분들이 납입을 하고 한 10년 정도가 되면은요. 대부분이 내가 냈던 원금에 도달하게 됩니다.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그러면 그런 거를 법인 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크게 나눠서 법인의 혜택과 CEO의 혜택을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법인 같은 경우는 일단 법인세 과세 이연이 됩니다. 좀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지만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야 될 세금을 추후에 뒤에 낸다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인력의 경영 리스크를 좀 감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통해서. 그러면 CEO는 어떻게 될까요? CEO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본인이.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유고시면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유족 사망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유사시에 보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본인이 이제 퇴직을 한다고 하면 테이크오프, 퇴직금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자, 여러분 여기에서 쭉 보다 보면요. 결국은 지금 여기 과세 이연이란 말씀도 드렸고요. 여기 지금 보험료를 내는데 비용 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럼 도대체 보험료를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게 그런가? CEO 플랜에 들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을 때는 비용 처리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는 데는 어떻게 비용 처리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만기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요. 예를 들어서 만기에 제로가 환급금이 하나도 없이 제로가 되는 보험을 바로 만기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그것은 납입연도 전액 송금으로 산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비용 처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만기 환급금이 있는 보험, 즉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 안에 보험료 안에 비용 보장성 부분하고 저축성 보험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을 때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그 보험료에 대한 보장성 부분하고 저축성 부분을 구분해서 받으셔서 보장성 부분만 비용을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보험은 자산으로 가입하고요. 기타 보장성 부분은 송금을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근거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되물으실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은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1918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예규를 정했습니다. 제가 예규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게 좀 기니까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 환급금이 산정할 수 없어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 이렇게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기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규에. 또 그러면 중간에 가다 해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여기 해약 환급금을 해약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는 보험이라면 해지를 안 했다라면 보험료를 내시는 것들은 계속해서 비용 처리가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하셔서 해지환급금을 회수를 하신다면 그것은 기타 잉여금으로 해서 자산으로 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세금에 대해서 문제를 생기냐면 바로 법인세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모든 법인은요, 법인세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법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 한번 가보세요. 한 100명밖에 없는데 보면 주식회사라고 돼 있어요. 10명이 되는데도 주식회사라고 돼 있고요. 삼성이나 현대까지 수만 명이 돼도 주식회사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법인세율이.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2012년서부터 17년까지 이런 세율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 세율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2억 원 이하는 법인세율이 10%고요. 2억 원에서 200원 사이에는 200억 원 사이에는 20%입니다. 그다음에 200억 3천 원은 22%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법인의 90%는 바로 여기 2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에 됩니다. 그래서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서 22%의 법인세를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뭐 요번에 그 새 정부가 들어와서 여기 25% 3천억 원 되는 이 25% 구간을 좀 내린 어떤 경우인데 그거는 뭐 배제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법인세율을 얘기를 했는데 좀 막막하시죠? 그래, 법인세율이 그렇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얼만큼이 절약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금액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을 해서요. 월 3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매출을 연간 2억 원의 매출을 하시는 분들은 과표가 11%고요. 제가 제일 90% 우리나라의 법인의 90%가 차지하고 있는 2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가 22%의 법인세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월 300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연간 보험료는 3,600만 원을 납입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용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절세하는 효과는요. 90%인 2억에서 200억 원 되는 법인은요. 무려 792만 원이라는 세금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이면은요. 바로 8천만 원 정도의 법인세율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너무나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8천만 원, 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것을 본인의 그 경영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혜택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경영인 정기보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한 5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나중에 내서 지금에 내는 비용을 절약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해결 및 세금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이 뭘까요? 내가 일해서 남는 이익을 잉여금이라고 하고요. 미처분이라고 하는 건 아직 세무적으로 해결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미처분 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하게 되면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경영인 정기보험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대표 퇴직금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법인이지만 조그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자기 본인의 퇴직금을 잘 준비하지 못하세요. 왜? 하루하루 계속해서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잘 충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을 함으로써 비용 절감도 되고 나중에 이거를 했던 그런 그 금액을 가지고 본인의 퇴직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겠죠. 자, 네 번째는요. 바로 유동성 자금의 확보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까 여기 과세 이연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자금을 융통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갔더니 또 은행에서 또 뭐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해지를 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과세 이연이라고 했습니다. 세금은 해약하는 동시에 들어오면 이거는 자산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세금은 언제 내죠? 이익이 나야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거는 결국은 적자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날 때 이 금액을 해지환급금이 투입이 되면 적자가 났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해도 세금은 안 낼 수가 있죠. 이익이 안 났으니까. 바로 비용은 비용대로 처리받고 세금은 안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아주 큰 유동성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위로금 및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조금 법인이나 대표나 임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그런 그 자금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이거를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봐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경영인 정기보험 이것은 법인인 경영인 여러분들은 꼭 들어야 될 보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경영인 정기보험은요 종류가 많습니다. 달러 경영인 정기보험도 있고요. 상속 또는 그 미래를 위해서 사망보험이 체증형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중간에 가다 힘들면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영인 정기보험의 상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법인,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생활이 할 수 있도록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점부터 절세 전략까지 짚어주셨죠. 머리 아플 투성인 우리 CEO분들에게 힐링 같은 강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김성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우리 김경아 전문가님 그리고 이정란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변액 적립보험 점검입니다. 보험의 보장 기능에 펀드의 투자 기능까지 갖춘 이 변액 적립보험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만 보면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보험 같은데요. 오늘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자동차 옛날 거 기억은 하지만 요즘 새로 나온 걸 사면 옛날 차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냉장고도 옛날 냉장고 잊어버리고 요즘 나오는 거에 적응을 하는데 유독 보험은 이 보험이 17년 전에 가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17년 전 보험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옛날 거부터 최근에 나온 것까지 두루두루 잘 알아야 돼서 이렇게 오래된 거를 그냥 오래됐다고 리모델링을 한다. 이게 다 좋은 방법일까 싶어서 이번에는 좀 오래되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효율성 높이고 손해보면 안 되니까요. 돈 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오래된 증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제목이 어떤 뭐 이렇게 제목을 만들 때 어떤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뭐 책도 그렇고 그 상품의 최대한 특징을 살려서 제목을 만들잖아요. 이번에 가져온 것도 보면은 변액, 적립보험 이거 두 가지를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가지에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 이런 뜻이 좀 보이는데요. 우선은 변액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제가 이 변액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뭐 주식 방송도 보시고 저희 방송 많이 보시면 내가 매월 납입하는 돈이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용 상품에 납입이 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아실 것 같고요. 내는 원금, 그러니까 이분이 30만 원씩 돈을 내셨으니까 30만 원 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들이 주식이나 채권, 해외 채권 뭐 이런 데다가 투자가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옆으로 오니까 적립보험이라고 돼 있네요. 적립이란 말을 보면 무슨 큰 보장을 해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적금 같은 느낌이 드실까요? 우리 앵커님은 어떤 느낌이 드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적립보험 그러면 보장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적금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실까요? 제가 딱 이름을 봤을 땐 적금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빙고. 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빙고.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변액 적립보험을 들어서 이분이 처음에 의뢰를 해줄 때는 다른 보험 없고 이 보험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이 보험으로 인식을 하셔서 문의를 주셨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자막에 보이실 텐데요.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이 사망, 재해, 뭐 그다음에 후유장애 합산 80%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망을 하거나 재해를 당하면 보장을 크게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금액을 한번 보시면은요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되도록 아주 최소의 보장을 그냥 뭐 체면치레로 넣어 놓고요. 여기에 납입하시는 30만 원은 우리 앵커님이 빙고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그냥 최소의 보장으로 보험의 구색만 맞춘 거고요. 대부분의 돈을 적립보험처럼 이렇게 납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밑에 보시면은 가장 하단에 납입보험료 옆에 월 30만 원 슬래시하고 종신납 이렇게 보이세요? 종신납. 아니 보험을 한번 17년 전에 들었는데 종신납이라니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계산 내야 돼? 이게 깜짝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보험 가입할 땐 설명 다 들으셨는데 유지 중에는 어떠냐면 몰라 통장에서 나가기는 해. 몇 개가 나가 얼마 나갈걸? 다들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으니까 잊어버리시잖아요. 이게 뭐 5년 전에 가입한 건지 오래됐어 이렇게 기억하시지 17년 됐어 이렇게 잘 기억 못 하시는데요. 종신토록 내야 된다고 하니 과거에 17년을 냈으니까 이제는 좀 안 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거를 진짜로 종신토록 내가 80이고 90이고 100살까지 계속 내야 되나? 이게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심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액 적립보험은 평생토록 저축의 기능을 활용하도록 그런 권리는 드렸지만
의무적으로 종신토록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휴. 한숨 쉬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종신납이라고 되어 있다면 반드시 문의를 주시거나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반드시 종신납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가 남았는데 첫 번째 궁금증은 해결되셨죠. 종신토록 안 내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 좋아 안 내도 되는데 내가 과거에 30만 원씩 1년 12달을 내서 그럼 360만 원이에요. 그거를 17년 동안 냈더니 총 이 선생님께서 납입을 하신 게 6,120만 원을 납입을 하셨어요. 17년이면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어떤 상품을 뭐 차도 17년 타기 힘든데 적금을 17년이나 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투자형 상품인데 여러분 막 뉴스에 너무 많이 들으셨지만 요즘 뭐 이렇게 경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약하면 얼마가 되나 물어보니까 내가 낸 돈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17년 동안 내가 낸 돈 원금도 안 되려고 이렇게 납입을 했나? 전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적립보험을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돈은 더 안 내도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을 중지하고 납입을 중지하면 이걸 몽땅 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신데 돈은 안 찾으셔도 돼요. 손해보고 찾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익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년을 납입을 하셨으니까 의무 납입 기간은 약관에 확인을 해보니 이미 지나셨어요. 12년 지났고 초과해서 5년을 더 내셨기 때문에 돈은 안 내고 스탑. 그 다음에 이 손해본 것을 더하기가 되도록 돈이 올라가도록 기다리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적립보험은 어차피 지금 당장 쓰실 게 아니라면 향후에 1년도 괜찮고요. 3년도 괜찮고 혹은 지금 문의 주신 분이 50대 초반이시니까 뭐 60이 되셔도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면 그냥 가만히만 두시면 왜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100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는데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변액 적립보험도 17년 전부터 지금까지 중간을 따져보면 언제는 해약환급금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냥 원금밖에 안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낸 돈을 손실을 보지 않고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니까 납입은 준지한 상태에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환급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만 하시면서 그냥 콜센터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돈을 안 낸 상태에서 어떻게 돈이 올라가는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낙폭이 해약한 것이 약간 상승으로 올라갔다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펀드를 변경하는 게 유리할지 변경하지 않고 그냥 최초의 상태대로 그냥 두는 게 수익률을 훨씬 더 많이 올릴 건지 이거는 일단 지금 이후에 한 1년 단위로 그것만 고민하셔서 돈을 계속 불려나가는 방법. 6,100만 원 내놓고요. 가만히 기다려서 1억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왔죠. 이게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30만 원짜리 들었다는데 이거 보험이 아니잖아요. 적금이고 나중에 돈이나 연금 형태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보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생각하셨던 게 내가 좀 이렇게 뭐 집도 그렇고 뭐 상속을 조금이라도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예 이거는 보장이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대안을 그러면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보장성 보험 이런 거는 그것도 내가 필요하고 니즈가 있을 때 그런 보장이 필요한 거지 이분은 그런 니즈가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니즈에 맞는 것을 그 다음 대안으로 찾는 건데 리모델링 후에 어떻게 제안을 하는 거냐면 또 사람이 내가 내던 거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 거는 싫거든요. 그래서 납입하는 한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녀한테 상속에 관련된 보험을 하나 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들으셨나 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보험도 부인이 계열하고 남편의 종신 보험을 자녀가 받는 구조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설정은 참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요. 돈 받아야 될 사람은 자녀잖아요. 보장을 하는 아버지도 돈 내는 엄마도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형태대로 냅두셨다가 보험금을 받으시면 이거는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껏 좋은 보험 들어놓고서는 세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를 방법을 좀 바꾸셔서 돈 낸 사람 자녀
그다음에 피보험자는 아버지나 어머니 아무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망 시에 받는 사람 자녀. 근데 지금은 부인, 남편, 자녀 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요. 자녀, 남편, 자녀 이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보험을 들어주는 형태로 꼭 만드셔야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셨을 때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도 않고 뭐 다른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어떤 보험을 계약을 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나중에 이 돈을 내가 다 쓸 거다. 그럼 그냥 내가 계약자를 하면 되세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자녀를 주고 싶고 손주를 주고 싶다. 이럴 때는 그 주고 싶은 대상자 그분이 경제력이 있으면은 더 좋고요. 경제력이 없더라도 증여 한도 내에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무조건 한 집에 엄마가 다 보험을 계약을 하잖아요. 아빠 보험도 엄마가, 엄마 보험도 엄마가, 자녀 보험도 엄마가 막 이런 형태로 가입을 하시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하는 데도 좀 곤란한 점이 생기고 상속을 해주려고 하니까 자녀가 낸 돈 아니라고 세금도 내라 그러고 그래서 이 보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 관계자라고 하는데요. 돈 내는 사람을 반드시 자녀로 좀 해서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계약 형태를 좀 그렇게 주의를 하셔서 종신보험을 진짜 상속의 목적으로 자녀가 납입하는 형태로 1억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30만 원이 넘어가길래 한 29만 원 정도 선에서 왜냐하면 실손보험도 없이 달랑 변액 적립보험 하나밖에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실손보험은 하나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실손보험을 할 만큼의 좀 그 여력은 냅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29만 원이면은 종신보험을 8천만 원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9만 원에 8천만 원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 내는 사람을 자녀로 만들어주는 이 계약 관계자 구성 그리고 반드시 사망보험금 받는 사람 누구 이렇게 명기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에 니즈가 없는 분들은 저는 너무 싫은데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하면은 저도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실손보험은 하나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이분 연령대에 맞는 실손보험을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난 6월까지 올해에 실손보험을 전환하시는 분들을 6개월 동안 뭐 할인해주고 막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회가 끝났는데 예전처럼 굉장히 비싸고 보장을 많이 받는 실손보험이 아니고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질병급여형, 상해급여형, 그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급여,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급여는 우리 병원 가면 건강보험 그 보험증 안 가져가긴 하는데 그 급여에 해당되느냐 비급여냐 이 항목을 실손보험에서 맞춰놓은 거예요. 질병이나 상해를 건강보험 되는 거, 질병이나 상해인데 건강보험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특진이라든지 무슨 뭐 로봇 수술이라든지 어려운 이렇게 신기술 이런 거는 보험 안 되는데 할래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비는 질병과 상해를 급여와 비급여 두 가지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맨 밑에 줄에 보시면 3대 비급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MRI나 도수치료, 그다음에 비타민 주사 이런 것들은 예전 실손보험에서는 무한대로 하거나 많이 하니까 보험료를 5만 원짜리 실비가 15만 원씩 내는 이렇게 굉장히 비싸게 갱신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연간 350이나 아니면 횟수 제한을 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치료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실손보험 내에서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보험료 밑에 보이시나요? 보험료가 17,400원이에요. 50대 초반 중반 되신 남자분이 17,400원이면 저는 이거는 뭐 친구분이랑 만나셔 소주 한 잔 값도 안 되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보험을 비싸게 하는 것보다는 80% 만족하지만 이 정도 실손보험에 17,400원이라면 보장성 보험이 하나도 없는 분은 일단은 상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고요. 이 실손보험 하나만큼은 그래도 꼭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7,400원에 실손보험, 원하시는 종신보험 이렇게 딱 리모델링 하시고요. 앞에 보험은 납입을 중지한 상태에서 돈만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이런 전략으로 리모델링을 제안을 해드려 봤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보장성 보험으로 잘못 알고 17년 동안 6천만 원 넘게 냈었잖아요. 이제는 근데 해결책 덕분에 실손과 종신까지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필요할까요? 이제 앞에 보험도 혹시라도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잘못 지정하셔가지고 부인, 남편, 자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앞으로 보험 가입하실 때는 계약 관계자를 잘 생각을 하셔서 실손보험은 상관없어요. 내가 병원 가서 내가 받는 거니까 그냥 본인 이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연금이나 종신보험이나 다른 보험처럼 나 이외에 누군가가 보험금을 받을 거면 계약 관계자를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약 관계자 확인은 필수일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첨언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분이신데 이제 보장성 보험에 대한 니즈가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 보장에 대해서는 앞서 리모델링 해주신 것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자녀분도 계시고 가장이시다 보니까 요즘에 진단비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니즈도 없으시니 수술비나 아니면 암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표적항암이나 면역항암, 카티항암과 같은 신치료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향후에 어떠한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고 새로운 담보가 계속 나오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나올 때마다 계속 준비해야 한다면 약간의 번거로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라는 담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담보는 항암 치료를 할 때 모든 항암을 다 포함해서 가장 범위가 넓고 과거에는 300에서 500만 원 정도만 준비가 가능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3천만 원까지 준비도 가능하신데 이제 보험료는 몇천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걸리는 암보험, 그중에서도 진단비가 아닌 새로운 약물 신치료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하셔서 준비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들어갈 때와 이 나올 때를 잘 판단해야 되는 건 주식과 보험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새로운 전략으로 수정을 할 때는 또 기존 전략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네, 오늘 앞서 강의에서도 다뤄주시긴 했는데 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험료 비용 처리 요건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퇴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원을 피보험자로 설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계약자와 수익자는 반드시 법인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납입 기간은 정기납으로 꼭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에는 임원 퇴직금 규정이나 유족 보상금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경영인 정기보험도 보험이다 보니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힘들어져서 보험료를 감액하시는 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해지한 만큼은 감액한 만큼은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는 법인의 이익으로 잡혀서 법인세를 내시게 됩니다. 이렇게 자금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온 해에는 임원의 퇴직 또는 설비 투자로 상기 처리해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보험료 수준을 판단하시고 보험의 순기능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사항부터 절세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2009년생 여자아이라고 합니다. 몇 살인지 가늠도 안 되지만 성인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어머님이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출산할 때는 아기가 소중하시니까
나중에 얘가 뭐 20살, 30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목전에 아이고 요 애기 보장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처럼 한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얘 보험이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한번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24살이면 끝이라든가 아니면 30살이면 끝이라던가 이거를 뒤늦게 알게 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이제 젊은 엄마들은 똑똑하셔가지고 뭐 100세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 30살까지 아직 안 돼, 그러니까 30살 미만의 보장이 끝나는 걸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성인 이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을 물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이정란 전문가님께서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저렴하게 수술비 이렇게 진단비가 비싸니까 이런 팁을 주셨을 때 역시 똑똑하다. 저도 저런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싶은데 지금 이분한테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력이 좀 많으시면 물론 비싼 돈을 내서 엄마가 좀 여유가 있으면 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 풀로 해드리면은 뭐 10만 원 넘는 돈으로 얼마든지 100살까지 보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의하실 점은 어린이 보험으로 한다면 30살 되기 전에 어린이 보험으로 한다면 조금 더 보장을 즉시 크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내가 너무 여력이 없어가지고 애한테 큰 보험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진단비는 그냥 조금 기본만 하시고요. 아까 이정란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담보들이 나오는 것들을 조금 치료비 위주로 이렇게 설계를 하신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진단비 대행해서 진단비는 좀 낮춰서 보험료를 줄이시고요. 수술이나 새로운 기술에 관련된 이런 보장들로 좀 만드신다면 뭐 5만 원 내외로 훨씬 더 좋은 보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력이 좀 있으시면 10만 원 넘게 어린이 보험으로 여력이 없다면 진단비보다는 수술비나 치료비 위주의 보장 이렇게 꾸리신다면 100살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걱정 없이 보장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치료비 위주로 또 가성비 좋게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종신보험과 이 정기보험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종신보험은 정해진 기간과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사망의 원인과 관계없이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2년이 지나면 자살을 해도 지급해 주는 게 종신보험이라고 한다면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망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정해진 기간 이후에 사망하게 되면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독립시기나 본인의 은퇴 시기에 맞춘 설계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본인에게 맞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만 30세입니다. 그동안 부모님께서 가입해준 보험을 최근에서야 확인을 해봤는데 정액보험 2개, 실손 건강보험 1개가 우체국에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우선은 이 보장 내용보다 저한테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는 만 30세 요게 탁 들어오는데 그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이 가능할까 이게 먼저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가입해주면 다 이렇게 관심이 없죠. 그리고 20, 30대에는 뭐 아프거나 막 보험을 들여다볼 시기가 아니셔가지고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좀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뭐 마흔을 앞둔다 이러면 엄마가 가입해놓은 게 제대로 돼 있나? 뭐 아는 아줌마한테 그냥 돈만 내고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디서 말씀을 들어보신 것 같아요. 질문이 정액보험 2개, 실손보험 1 이렇게 딱 용어를 쓰신 거 보니까 대략적인 설명을 들으신 것 같은데 실손보험은 부담이 되시지 않는다면 과거가 보장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시는 걸 좀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정액보험이라고 2개가 나와 있는데 정액보험이 내가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암, 뇌, 혈관 이런 것처럼 어떤 내가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정액으로 나오는 보장이라면 어쨌든 과거 게 좋아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보험을 가입하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2개에다가 하나까지 포함해서 그냥 어림짐작으로 10만 원이 안 되는 이렇게 그 저렴하게 보장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이미 몇 년 내주셨으니까 보통의 보험이라면 20년 납 중에 절반 전후는 엄마가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질문 주신 분께서는 나머지 절반만 내면 좋든 싫든 간에 이 보험은 어쨌든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나머지는 나는 돈 안 내고 보장만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정액 부분에 대해서 실손 제외하고 정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0살 돼서 보험을 점검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덜 들까요? 30살에 점검하시는 게 덜 들까요? 어쨌든 나이가 먹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요. 내 몸도 어딘가 자꾸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30살 넘기기 전에 어린이 보험으로 리모델링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 살이라도 어리셨을 때 필요한 게 있다면 좀 작게 비싸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비 위주 이런 거라도 조금 추가를 하신다면 저렴하게 빨리 만들어 놓으신 걸로 50대, 60대 보장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을 턱걸이로라도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궁금증은요. 이 변액보험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있을까요? 네, 앵커님. 방울토마토는 방울일까요? 토마토일까요? 네, 토마토겠죠. 그렇다면 변액보험은 펀드일까요? 보험일까요? 보험이겠죠? 네, 맞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로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변액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보험이지만 펀드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투자의 목적인 수익을 내고 투자의 핵심인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돈의 변동성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변동성이 크면 위험하고 변동성이 적으면 덜 위험하고 변동성이 없으면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행의 예적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무위험 금융 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까 위험하고 채권은 덜 위험할까요?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과 브라질 채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브라질 채권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주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채권보다 위험하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변액보험이 좋은 이유는 본인이 변동성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요. 세상이 좋아지면 변동성을 크게 극대화하고 세상이 좋지 않으면 변동성을 작게 이런 것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모든 투자의 기본은 장기 투자이고 한 달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은 투기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상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상품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액보험으로 내 돈의 가치는 지키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방울토마토 덕분에 오늘 내용 정말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오늘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